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이번 연휴가 다른 명절에 비해서 좀 길었죠? 그래서 저는 쉬는 동안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재충전 좀 하셨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연휴가 긴 만큼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만큼 살이 더 찌게 되더라고요. 급진 급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야 한다. 이거를 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뭘 먹고 그렇게 살이 쪘냐고요? 명절 음식 다 맛있잖아요. 갈비찜, 잡채 등 전, 빼놓을 수 없는 송편까지. 너무 많이 먹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살은 좀 쪘지만 이번 연휴 동안 재충전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도 가져서 전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충전하시고 힘찬 일주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며칠 쉬다가 일하고 하시던 일 시작하시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뻐근하시죠? 그래도 기운 내시라고 오늘 첫 곡, 힘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첫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계에서까지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박래연 작가입니다. 박래연 작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 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박생광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박래연 작가가 함께 소개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박생광 작가, 박래연 작가가 올 초에 예술의 전당에서 함께 특별 전시가 있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2023 키아프에도 박생광, 박래연 작가가 특별전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요즘 꾸준하게 사랑받는 동양화 작가 박래연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연 작가는 1920년 4월 13일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44년 일본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의 일본화과를 졸업했는데요. 1940년부터 선전에 출품하여 총독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1956년 제8회 대한미술협회전과 제5회 국전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1957년에는 미국 뉴욕 월드하우스 화랑 주최 한국현대작가 초대전에 초대 출품했고 서울 물리사범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960년 중화민국의 타이베이와 홍콩 등지의 초대전에 출품하고 이어 일본과 베트남의 초대전에도 출품했습니다. 부군과 함께 전통 동양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조형 실험을 거듭하면서 한국화의 신경지를 개척했는데요. 1961년 이후 국전심사위원, 서울시 문화위원을 역임하고 성신여자사범대학교 강사가 되었습니다. 1964년에 미국 국무성의 초청으로 남편인 동양화가 김기창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었는데요. 국내와 국외에서 여러 차례의 개인전 및 부부전을 함께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외 개인전도 정말 대단한데 부부전시라니 남편분이 김기창 씨, 동양화가여서 함께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김기창 작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1969년에 도미하여 판화를 연구하고 동양화와 판화의 전시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박래연 작가는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하고 국전심사위원을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역임했습니다. 또 1974년에는 신사임당상을 수상했는데요. 박래연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노점, 부엉이 등이 있습니다. 박래연 작가의 작품과 그의 남편인 김기창 씨 등 다양한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곡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김필의 그때 그 아인입니다. 길었던 하루 그림자 아직도 아픔을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달에 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간직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허기진 소망이 가득 메워질 때까지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인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김필의 그때 그 아인입니다. 이 곡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죠.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박래연에 대해서 큰 틀을 알아봤고요. 이제 세세하게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박래연의 호는 우향입니다. 또 그녀는 아까 남편과 함께 부부 전시를 많이 가졌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8.15 광복 후에 남편 김기창 씨와 함께 12차례 부부전을 가졌고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기창 씨와 함께 동양화의 전통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형 실험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또 1969년에는요. 뉴욕 플래트 그래픽 센터와 봅 블랙번 판화연구소에서 판화를 연구하여 동양화의 실험적인 의욕을 판화란 매체로 실현시켰다고 합니다. 또 1974년 귀국 판화전을 계기로 새로운 시도를 전개할 무렵 1976년 정초에 타계하였습니다.
작가 박래연은 우리나라 전통의 동양화를 연구하면서도 그 동양화가 가진 고정적인 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판화까지 공부해서 판화를 매체로 승화시켰다는 점이 정말 독특한데요. 그런데 그녀의 초기 작품은 다분히 일본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화풍이 짙게 나타나 보이긴 했는데요. 광복 후에는 여성 특유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설체와 면 분할에 의한 화면 구성으로 동양화의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관심도 많이 받고 상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여기서 잠깐, 설체가 무엇일까요? 한자인데요. 먹으로 바탕을 그린 다음 색을 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설체 기법을 사용해서 은은하고 잔잔하고 또 먹을 사용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깊이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박래연 작가는 1950년대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시적 풍경에서 모티프를 찾았는데요.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대상을 극복한 순수 추상의 세계로 나감으로써 명쾌한 정신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또 채색의 장식적 톤은 종합적으로 현대 서양의 입체파가 도달한 조형 방법론에 상응하는 것이었는데요. 박래연의 대표 작품인 노점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이 작품은 가로 세로 2.5m, 2m로 굉장히 큰 작품이어서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무엇보다 표현 양식이 독특합니다.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이기도 한 작품 노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0년도에 개관 50주년 기념으로 소장품 선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을 발간했는데 선집은 작품 노점에 대해 입체파 양식을 수용했다고 소개합니다. 박래연의 작품 노점을 보면요. 공간의 깊이감을 배제하고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색면으로 인물과 거리를 묘사해서 입체파의 면분할 기법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박래연은 자신의 글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무쌍하고 항상 싱싱한 젊음을 보여주는 작가라며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래연의 작품 노점을 검색해 보시면요.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듯한 콜라주 느낌이 나는 작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파블로 피카소를 연상시키는 입체파의 면분할 기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면을 분할해서 조각조각 붙여놓았는데 그러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동양화 기법으로, 동양화의 색채로 해서 정말 따스하고 따뜻하고 깊이감까지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보면 빨강색도 있고 노란색도 보이는데 그 빨강색과 노란색이 튀지 않아요. 뭔가 담채화 느낌으로 깊고 잔잔한, 튀지 않는 우리만의 동양화 색깔을 어우러지게 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담담한 색깔로 힘있는 작품을 그린 박래연 작가의 또 다른 대표 작품을 만나보기 전에 곡 하나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다비치의 이 사랑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는 걸 알아 덜 힘들게 했고 눈물로 살게 했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게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런가 봐. 무슨 말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나 봐. 내 욕심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아.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돌아가도 다시 견딜 수 있을까? 너무 힘들던 시간들 흔들리지 않은 너를 볼 때면 떨리는 내 입술이 뚜루루.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습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다비치의 이 사랑입니다. 이 곡 또한 태양의 후예 OST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박래연 작가 작품 중에는 화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43년도 작품이기 때문에 초기 작품으로 일본화 영향이 있어서인지 일본 화풍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크기는 131cm, 154.7cm로 크지는 않은데요. 개인 소장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인물화 느낌이 이때까지는 좀 짙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저는 담담하고 은은한 선, 그리고 세로로 배열이 된 거울과 여인의 모습이 획하게 느껴집니다. 왼쪽에 빨간 거울도 길게 세로로 그려져 있고요. 여인도 무릎을 꿇고 서 있는 모습으로 과 높이가 비슷한 세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대립적이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그려져 있습니다. 박래연 작가의 작품들은 정말 다양하기도 하고 심층적으로 동양화를 연구한 작가인데 그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근데 2020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전시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류화가 박래연은 1956년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그해 6월 제8회 대한민국 미술협회전과 11월 제5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잇따라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미협전과 국전 모두 당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였는데 수상작은 각각 작품 이른 아침과 노점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진행했던 전시명은 박래연 삼중 통역자인데요. 이 전시에서 이른 아침과 노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약 2.5m, 2m 크기의 큰 작품이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해 갔습니다. 역시 대통령상 등 큰 상을 받을 만하죠. 전시 이름인 박래연 삼중통역자는 박래연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전시였다고 합니다. 그때 전시에서는 박래연의 작품 138점이 공개되었습니다. 회화 72점, 판화 39점, 테피스트리 12점, 도자기 10점, 드로잉 5점입니다. 회화 작품뿐 아니라 판화, 테피스트리, 도자기까지 고루 섭렵한 작가가 또 있을까요? 그 당시 전시를 기획한 김예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향 박래연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전시는 운보 김기창의 아내가 아닌 미술가 박래연을 독자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박래연은 1947년 김기창 씨와 결혼했는데요. 박래연은 대지주의 딸로 일본 도쿄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반면 김기창은 청각장애가 있는 가난한 청년 화가였습니다. 김기창은 결혼 뒤 박래연에게 우향이라는 호까지 지어주며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삼중통역은 박래연이 1967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를 마친 뒤 김기창과 함께 미국 여행에 나서면서 겪은 일화에서 따온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박래연은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다시 구어와 몸짓으로 옮겨 김기창에게 설명해야 했는데요. 박래연은 당시 함께 여행한 시인, 수필가 모윤숙에게 스스로를 삼중통역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기창 씨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어, 즉 수화로 대화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중통역자였다고 합니다. 통역은 이 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박래연은 1950년대 서구의 모더니즘 기법으로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했습니다. 또한 회화에 머무르지 않고 판화와 테피스트리 같은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실험했습니다. 박래연은 해외 전시로 한국화의 국제화를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57년 결성된 백양회의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박래연의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1년 후배인 천경자도 백양회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백양회는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외 순회전을 개최했는데요. 1950년대에 대만과 홍콩에서 1960년대에는 일본, 필리핀, 미국 등지에서 국제 전시를 열었습니다. 박래연은 서구 미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해외의 한국 미술을 알리는 통역자였던 셈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는 곡 하나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너를 사랑한 죄로 깊은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입을 막아도 눈을 가려도 너 하나만 찾게 돼. 애써 추억을 삼켜봐도 다시 내 가슴에 남아서 네 이름만 또 부르게 돼. 네가 보고 싶어. 널 사랑하니까 전부 네
않을 것 같아. 다시 생각나 다시 찾게 돼 추억이란 몹쓸 말. 좁은 나의 사랑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나 봐. 널 사랑했던 어리라면 내가 다 받을게.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10번을 웃고 1000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서 오늘도 살아가. 너 없이는 하루도 자신 없어. 어떻게 널 잊니 어떻게 지우니 아파도. 이별 앞에 웃을 수 있는 건 네가 선물한 추억 때문에. 사는 동안 언젠가 날 찾을지 몰라. 그리워 난 그리워서 오늘도 기다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박래연 작가와 그 작가가 소개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전시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전시 작품 중에는 1967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을 때 출품한 작품 영광도 있습니다. 노란색, 빨강색,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추상 작품입니다. 박래연은 1950년대 후반 추상화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1960년대에 들어 추상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박래연은 추상 작품은 화선지에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데 흠뻑 젖은 물감이 번지는 효과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박래연은 1965년 동양화의 추상화라는 글에서 화선지의 먹이 스미는 아름다움을 동양의 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화선지의 먹이 스미는 아름다움을 동양의 피부라고 표현하다니요. 마치 우리가 스킨로션 바를 때 피부에 이렇게 스미고 흡수되듯이 그 표현을 아마 인용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1960년대에 추상화가 대세라고 느끼고 추상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표현까지 하셨다니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화가였습니다. 작품 영광을 보면요. 붉은빛, 검은빛, 노란빛이 정말 띄고 추상화적인 진짜 약간 고대식 때 있었던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한 추상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작가 박래연은 글쓰기에도 굉장히 능해서 1960년에서 1970년대를 풍미한 여성지에 많은 수필을 남겼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그린 1956년도 작품 봄씨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박래연이 나무를, 김기창은 참새를 그렸습니다. 박래연은 나무 몸통을 굵은 필지로 대범하게 표현했고요. 거대한 기운이 용솟음 치듯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남편 김기창 씨와 함께 부부 전시회를 한 것도 정말 부럽고 대단한데 함께 작품 하나를 완성했다는 것도 정말 특별한데요. 같이 전시를 하는 것은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한 작품을 같이 그린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을까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화가 같습니다.
또 작품 초저녁 역시 1956년도 작품인데 고양이 몸통을 소름 돋게 표현했습니다. 2020년도에 열린 박래연 3중 통역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시는 전시 공간이 총 4개로 나뉘었으며 각각의 전시 공간은 현대, 생활, 추상, 기술의 열쇠말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열쇠말로 삼은 4부 전시 공간에서는 파나와 테피스트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박래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적 기술을 추구했습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 참가 후 곧바로 미국 유학을 택했고 7년 만에 돌아와 1974년 귀국 파나전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2번째이자 마지막 개인전이었습니다. 박래연은 김기창과 결혼한 뒤 주로 부부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박래연과 김기창의 부부전은 1947년부터 1971년까지 12차례나 열렸습니다. 박래연의 판화 작품은 현대의 판화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대통령상을 받은 노점은 설명해드렸는데 작품 이른 아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 이른 아침은 노점과 같은 해 제8회 대한미술협회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가로 179cm, 세로 238cm로 노점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 시장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여성들의 분주함이 보입니다. 그림 속 여성들은 머리에 장에 가서 팔 물건이 잔뜩 담긴 광주리를 이고 손에도 들고 걷고 있습니다. 머리에 과일이 가득 담긴 무거운 함지박을 올린 여성은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손으로 끌고 있는데요. 등에 업혀 고개를 뒤로 떨어뜨린 아이와 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작품 노점과 이른 아침의 배경이 피란 당시 군산인지 서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군산에서 지내던 당시의 박래연은 입체주의에 탐구하며 새로운 화풍으로 변화를 시도한 그 시기인데요.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색과 선의 느낌이 입체적인 작품 노점과 이른 아침은 그러한 화풍의 변화가 보이는 작품입니다. 시장의 풍경은 박래연과 김기창 부부가 함께 즐겨 그렸던 작품 소재였습니다. 박래연은 시장에서 주체적인 여성을 드러냈고요. 동시에 따뜻한 색감을 통해 여성성을 표현해냈습니다. 내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병행하며 작가이자 여성이자 엄마인 멋진 대한민국의 슈퍼맘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일상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박래연의 그림에는 한국 전쟁 후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이 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곡 하나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디셈버의 심입니다. 난 너를 사랑했지만 네 곁에 있는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보기 좋았었기에 잘 되길 바래왔는데 많은 축복에 둘러싸인 행복한 그 사람 곁에 이제 네가 아닌 다른 그의 사랑이 또 다시 날 아프게 해. 미안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디셈버의 심입니다. 여기서 심이 한자로 마음 심자더라고요. 보면요, 작가 박래연의 작품에는 장터를 오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로지 여성만을 등장시켜서 주체적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후에 가난했던 시절 많은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래연은 당시 여성들이 삶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상의 장면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그려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생계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여성들에게 보내는 동지애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초반부터 설명해드렸던 박래연의 남편 김기창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김기창은 호가 운보입니다. 김기창은 일제감정기부터 현대까지 활동한 한국 화가입니다. 일제감정기에 김은호 문화에서 수학한 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속으로 입상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산수와 전통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바보산수와 청록산수 연작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회화와 현대 미술을 연결하는 교두부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김기창은 1913년 서울 운리동에서 태어났고 7살에 장티푸스를 앓으면서 청각을 잃고 언어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1930년에 승동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마지막 왕실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의 화숙인 이묵헌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김은호에게 사사한 지 반년 만인 1931년 5월에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작품 판상 무도로 입선하였습니다. 이후 1932년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의 작품 수조, 1933년 제12회의 여인, 1934년에는 정청, 1935년에는 엽귀, 1935년에는 해녀를 출품하여 연달아서 입선하였습니다. 또 1937년에는요. 제16회에서는 작품 고담으로 특선을 받았으며 최고상인 창덕궁상도 수상하였습니다. 1938년 제17회에서는 작품 하일로도 특선을 하여 총독부상을 받았고 4회 연속 특선은 추천작가가 된다는 조선미술전람회의 규약에 따라 1941년부터는 추천작가가 되었는데요. 1943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추천작가로서 작품 역존을 출품하여 이해에 함흥에서 첫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김기창은 김은호가 구사한 일본 화풍의 영향하에서 사실주의 채색화를 주로 그렸으며 특히 인물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46년 김기창과 박래연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작가로서도 동반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47년 김기창과 박래연은 미스코시 백화점 화랑에서 제1회 우향 운보 부부전을 개최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김기창의 화풍은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시기에는 채색 위주의 사실적 묘사를 추구하였다면 이때부터는 수묵담채화를 주조로 한 반추상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대세는 추상화라고 말해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두 작가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품 영향을 받고 공유하고 공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기 참 좋습니다. 이 시기 작품들은 박래연과 함께 입체파적인 해체 성향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김기창과 박래연의 합동 정신은 1947년부터 1971년까지 총 17번에 걸쳐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작가 김기창 씨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요.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의 거물로서 10년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63년 제2회 5월 문화상, 1971년 제12회 3일 문화상, 1981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 굵직한 상을 두루 수상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 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1979년 한국농아복지회를 창설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아울러 1984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인 청음회관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후인 2001년 2월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 문화 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박래온 작가의 남편 김기창 씨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짤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김기창 작가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정국의 Still With You입니다. 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너의 나를 멈춰 서 있지만 그대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 Still with 어두운 밤 조명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더 익숙해 마지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걷힐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안아줘 저 달이 외로워 보여서 밤하늘에 환하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오는 걸 알면서도 별처럼 너의 하늘에 머물고 싶었어 하루를 그 순간을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더 담아뒀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도 비가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정국의 Still With You입니다. 정국은 방탄소년단 BTS의 막내 멤버인데 요즘 발표한 솔로 앨범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영어도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 다음으로 준비한 작가가 박래연 작가였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일제 감정기 시대의 여성들을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린 작가입니다. 박래연 작가 본인은 대지주의 딸로 부유한 삶을 이어갔지만 한국의 여성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고 또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림을 그려서 동양화의 세계화를 널리 알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또 동양화뿐만 아니라 판화, 테피스트리 등 다양한 작업을 추구했죠. 중간에는 추상화가 대세라는 흐름에 발맞춰서 추상화 공부도 하셨고 추상화를 동양화적으로 해석해서 동양 추상화도 그렸고요. 우리만의 전통 회화인 동양화를 그 전통적인 약간 고지식함을 탈피해서 자유분방하게 여러 가지로 시도해본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 박래연. 앞으로도 더 유명해지시고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창 씨의 부인이 아닌 작가 박래연으로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오늘 작가 박래연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